관점에 따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나루토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가 행한 행동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나뭇잎 마을의 입장에선 완벽한 선리자, 타국이나 우치하 일족에겐 악인으로 평가받는 인물. 냉정해 보이는 겉모습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나뭇잎의 지도자였던 닌자였습니다. 초대 호카게인 센주 하시라마의 동생이자 3대 호카게인 사루토비의 스승이었으며 5대 호카게인 츠나데의 작은 할아버지 센주 토비라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목표로 하는 정점의 선자들은 한결같은 선을 추구하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인데요. 나루토가 목표로 하는 역대 호카게들 또한 정의감 넘치는 인물들로 볼 수 있었죠. 2대 호카게였던 센주 토비라마를 제외한다면요. 2대 호카게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토비라마의 업적과 함께 나눠볼게요. 토비라마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인물이었는데요. 후에 비판과 비난을 받는 그의 행동들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단 센주 일족과 나뭇잎 마을을 위해서였고 시시각각 나뭇잎 마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들에 대해 대비했던 결과였으며 그가 내린 냉철한 판단은 오로지 나뭇잎을 위한 조치였었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지만 토비라마를 섣부르게 악의 근원이라던가 혹은 좋은 호카게였다라고 규정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많은 토론이 이어지는 업적을 행한 인물이죠. 닌자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후진양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초대 호카게이자 친형인 하시라마가 세운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이어받아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구현시켰으며 혼란했던 나뭇잎 마을을 강국으로 이끌어 나갔죠. 모든 것을 마을의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 그가 추구했던 닌자의 길이었습니다. 유쾌하면서도 자상했고 또한 차분함 속에 위엄을 갖춘 초대 하시라마가 집권하던 시절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참모였고 하시라마의 뒤를 이어서 마을의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을 읽었다고 전해지는데 선대 호카게였던 하시라마는 지나치게 정에만 호소하는 올곧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에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못했고 단순히 정에만 호소하는 정치를 펼쳤다고 하죠. 형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이상적인 소리를 하면 그를 바로잡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정치적으로 유순한 온건파였던 하시라마를 보조하며 그가 추구하는 평화라는 이상에 공감했고 이를 현실적으로 강건하게 뒷받침해준 것이 토비라마였습니다. 토비라마의 헌신으로 나뭇잎 마을 정치와 권력에서 센주 일족이 중심에 있을 수 있었다는 데는 토비라마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당시 하시라마는 센주 일족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지 못했고 동생 토비라마가 없었다면 센주 또한 다른 일족들과 마찬가지로 전락했을 거라 해요. 이상을 중시하는 형과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였던 토비라마는 상호 보완적으로 나뭇잎 마을의 기틀을 마련해놨죠. 두 명의 센주는 전란의 시대 속에서 살아왔으며 누구보다도 센주 일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이었고 형인 하시라마가 이상주의자이다 보니 자연스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토비라마가 현실주의자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달랐던 둘은 성향만큼이나 서로의 생김새에서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형제였음에도 하시라마는 긴 흑발과 흑안을 가지고 있었고 토비라마는 하얀 피부에 짧은 백발과 저간의 생김새였습니다. 닌자로서 압도적인 강함을 가졌던 형이나 프로페서의 이명으로 불리던 제자 사루토비, 재능만큼은 호카게들 중 최고라 칭송받는 미나토. 이 때문에 토비라마는 역대 호카게들 중에서 약한 취급을 받는 경향도 있지만 명백히 카게급 인물들 중에서도 강자에 속하는 닌자였는데요. 토비라마의 형인 하시라마만 해도 세계관 최강, 혈계한계 목둔을 사용했고 라이벌인 우치하 일족의 경우 사기적인 능력, 사륜안을 사용했는데 생명력이 뛰어나다는 센주 일족인 걸 제외하면 동술도 혈계한계도 선술도 없었던 토비라마.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력으로 독자적인 술법을 개발했으며 별다른 혈계 한계적 재능에 의존하지 않는 천재였다는 점, 또한 전란의 시대, 전설의 검이라 불리는 뇌신의 검을 들고 본인이 개발한 술법들을 이용한 위력적인 기습기술을 보유했던 인물이었죠. 마다라의 언급을 보면 옛날부터 방심한 상대의 뒤를 기습하는 것이 특기였던 모양이며 토비라마는 이 때문에 살아생전 최속의 닌자라고 불렸고 당시 우치하 일족 2인자였던 이즈나를 쓰러뜨렸을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타고난 혈통보다는 누구보다 빨랐던 최속에 더해 설정집에 명시되어 있는 나루토 세계관 최강의 수둔술사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더해 술법의 이론과 원리에 대한 지식이 매우 풍부하여 술법 개발에 있어서는 세계관 최강자였어요. 미나토의 주력기인 비뢰신, 나루토의 주력기,
그림자 분신, 오로치마루의 주력기인 예토전생을 홀로 개발하고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당연하게도 본인이 개발한 술법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죠. 술법 창조란 어지간한 닌자들에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이었기에 발상과 술법에 대한 지식면에선 단연코 압도적인 천재입니다. 작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개발해놓은 술법을 사용하는 강자나 동술의 천재들은 나루토 세계관에선 많지만 혼자서 수십 개가 넘는 술법을 창조한 사람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은 유일하게 토비라마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특이점이 바로 오로치마루가 존경하는 호카게라는 점인데요. 작중에서 오로치마루가 행하는 금지된 술법을 연구하는 과정은 토비라마의 술법 개발에 대한 방식을 적나라하게 유추해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토비라마는 예토전생이란 금지된 술법을 만들어낸 인물이기에 당연히 술법 개발 도중 인체 실험도 필요했을 테고 그의 실험에 의해 희생된 숫자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전쟁통이었다곤 하지만 그가 가진 윤리관이 오로지 나뭇잎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토전생 개발과 시행에 대한 잔혹한 측면은 센주가 나뭇잎 마을을 지키기 위해 개발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긴 한데 같은 전국시대 출신인 이대 츠치카게조차도 토비라마의 예토전생은 굉장히 비열한 술법이라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비슷한 성향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유사한 공통점이 있었는데도 그런 츠치카게조차 예토전생이 지닌 잔혹함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었죠. 어린아이도 전쟁에 참가하는 전국시대에서 토비라마는 센주 일족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런 그의 철학이 예토전생이란 금지된 술법을 개발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토비라마였으므로 아마 예토전생을 개발할 때 실험에 사용된 사람들은 범죄자나 전쟁포로가 아닌가 하는 추측으로 그를 그나마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승리를 이끈 후에라도 나뭇잎 마을에서 존경받지 못했을 테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개발한 술법이다라며 말할 수 없었겠죠. 비인륜적이고 금술로 지정될 정도의 위험한 술법을 만들고 사용한 것마저도 조직을 위해서였다라는 식으로 마을이 토비라마를 옹호했던 걸 보면 나뭇잎 마을 특유의 집단주의의 무서움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당시 센주와 우치아의 리더였던 하시라마와 마다라가 서로의 라이벌이었다면 토비라마는 그의 동생인 우치아 이즈나와 어린 시절부터 라이벌이었고 전투 중에 이즈나를 죽음에 이르게 해서 마다라가 이를 매우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센주와 우치아의 평화 화합 당시 마다라는 하시라마 혹은 토비라마의 죽음을 원했고 하시라마는 선택지가 둘이라 다행이라며 본인의 자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하시라마의 진정성을 느낀 마다라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센주와 평화협정을 맺게 된 것이죠. 이후 센주와 우치아 일족을 중심으로 나뭇잎 마을을 창설하게 됐는데요. 평화협정 이후에도 토비라마는 우치아 일족을 항상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토비라마는 우치아 일족의 성향과 사륜안의 무서운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의 숨은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견제했고 하시라마의 죽음 이후 토비라마가 이대 호카게로 올라서게 되면서 우치아 일족을 견제, 감시하려는 용도로 마을의 경무부대를 맡기며 정치에선 그들이 한 발자국 멀어지게 했습니다. 토비라마의 이런 정책은 나뭇잎 마을을 위한 합리적이고 지능적인 설계였죠. 우치아 거주 지역 자치구를 설치함으로써 권력의 중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나뭇잎 마을에서 위험 요소로 판단된 우치아를 고립시켰습니다. 겉으론 우치아 일족에게 자치구 설치와 경무 부대라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었지만 사실상으론 그들을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셈이었어요. 당시의 나뭇잎 마을은 갓 시작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 일족들의 진정한 화합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토비라마는 오히려 우치아를 위험분자로 간주했고 고립시켰던 것이었죠. 즉 이대 때부터 시작해 멸족되기 전까지 우치아 일족은 나뭇잎 마을의 정치에 철저하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토비라마의 위험한 편견은 착실히 제자들에게 계승됐고 사루토비를 제외한 그의 제자들은 훗날 마을을 이끄는 상층부가 되어 우치아를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켰어요. 이는 우치아가 나뭇잎 내부의 커다란 종양으로 자리 잡는 원인이 됐습니다. 한편 토비라마는 제1차 닌자 대전 때 금은 형제가 이끄는 금각 부대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됐고 스스로 미끼를 자처해 부하들이자 제자들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이후 금각 부대원들과 격전을 벌이다 그대로 빈사 상태에서 마을로 호송돼 끝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3대 호카게 사루토비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6년 후에 호카게로 정식 취임한 것을 보면 빈사 상태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부터 나뭇잎 마을의 안정화까지 그가 행했던 기여도는 당연히 높이 살 수 있었던 업적들이었지만 후에 그가 전쟁에서 사용한 금지된 술법들은 후세에 퍼지게 되어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도구가 됐으며 마을의 종양으로 자리 잡은 우치아 일족은 끝끝내 나뭇잎에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이상 나뭇잎의 제2대 호카게 센주 토비라마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